안녕하세요. 동서생입니다. 1% 영문법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동어공식 총정리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업로드한 걸 읽어 들어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궁금했었던 거에 대한 해결을 제가 다 못 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동사 쪽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대본 없이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편하게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동사 현재, 조동사 과거, 기존 문법에 이러한 우리말 설명 틀이 있는데요. 일단 조동사 현재는 must, shall, can, may. 조동사 과거는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되고요. 조동사 현재는 직설법에서 쓰고 조동사 과거는 가정법에서 쓴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말고는 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will과 would를 설명 틀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will과 would, will은 조동사 현재이고요. would는 조동사 과거입니다. 조동사 현재, 조동사 과거라고 하는 현재 과거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용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최초의 must, shall, can, may는 직설법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는 가정법 조동사 이렇게 칭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게 몇십 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ill과 would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ill은 조동사 현재, would는 조동사 과거입니다. 둘 다 미래를 뜻합니다. 둘 다 미래를 뜻합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내가 거기에 갈 것이다. 그러면 I will go there. I would go there. 둘 다 가능합니다. 우리말 해석으로는. 그런데 조동사 현재, 즉 will은 직설법, 현실을 표현하는 말에서 쓰고 조동사 과거, would는 가정법, 비현실을 표현하는 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I will go there는 거기에 실제로 간다는 의미이고요. I would go there는 실제로는 거기에 안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반복 설명드리겠습니다. will, would 둘 다 미래를 뜻하는데 조동사 현재는 직설법, 조동사 과거는 가정법에서 쓰니까 I will go there는 거기에 갈 것이다 에서 실제로 가는 거고요. I would go there는 거기에 갈 것이다 이지만 실제로는 안 간다, 못 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 현재, 조동사 과거를 직설법, 가정법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 영문법 설명들을 몰라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 영문법 설명으로 would 설명을 좀 드리면, would가 무슨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고 공손한 부탁, 뭐 공손함, 예의 이런 걸 나타낸다고도 하고, 혹은 어떤 문법 체계는 뭐 고집 이런 걸 나타낸다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다 사전에, 우리말 사전에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문법 책에서 끌어다가 마치 대단한 문법인 양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그냥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예문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들어드리면, I would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would에 희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고 싶긴 한데 사정상 갈 수가 없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Would you help me?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때 그 would는 물론 공손함, 예의가 들어있긴 한데 would를 의문문에 이렇게 쓴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기본에 깔고서 타인이 나를 도와줄 리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the door would not open, 뭐 그러면 그 문은 안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would가 고집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법책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The door would not open, 그 문이 안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석은 되지만 실제로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빡빡하고 꽉 끼어서 안 열리긴 하는데 힘껏 당기거나 밀어버리면 열리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잘 안 열려. 이럴 때 the door would not open 이런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이런 조동사 과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현재와 관련해서 must, shall, can, may가 있는데 must는 동작 발생 확률이 90%, can은 70%, may는 5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문법책의 설명과 차이가 있어서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일단 must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 문법에서 사람이 주어일 때 must는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사물이 주어일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라고들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must는 마땅히, 당연히 란 뜻의 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You must be his daughter 그러면 너는 그의 딸이어야 한다. 너는 그의 딸임에 틀림없다.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둘 다 틀린 해석입니다. 그냥 이 말은 네가 걔 딸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you are his daughter 그러면 너는 그의 딸이다는 이거는 100% 확실한 거고요. You must be his daughter 이거는 네가 그 사람의 딸이구나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건데
100%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점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캔하고 메이는 뭐 캔은 뭐 능력, 뭐 가능, 뭐 메이는 뭐 허가, 뭐 추측,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 구분 못 합니다. 일일이 해석할 때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영어 문장을 해석하나요? 실천이 불가능한 문법 설명은 그냥 무조건 틀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can은 그 동작이 발생 확률이 대략 70%, may는 발생 확률이 50%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가 사실이다 이러면 The news is true 그래 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 뉴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The news is not tr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가 100% 확실치 않을 때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른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혹은 판단력에 따라서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The news must be true. 그 뉴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당연히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대략 확률적으로 90% 정도 사실인 확률인 거고요. 만약에 The news can be true 이렇게 말하면 그 뉴스가 사실 확률이 한 70% 정도 되는 거고 The news may be true 이러면 그 뉴스가 사실 확률이 한 5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must는 강한 추측을 할 때, 뭐 may는 약한 추측을 할 때 쓴다. 이런 식의 문법 설명들을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hall도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shall과 should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shall은 조동사 현재, should는 조동사 과거입니다. 둘 다 신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shall은 조동사 현재니까 직설법에서 쓰고 should는 조동사 과거니까 가정법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will go there 그러면 나는 거기 갈 것이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미래의 어떤 동작의 사실을 말한 거고요. I shall go there 그러면 나는 꼭 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니까 꼭 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should를 예문을 들으면 만약에 You shall study English 너는 영어를 할 것이다 이 말은 신이 미래에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이 영어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타인에게 함부로 이런 강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You shall study English 이런 말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무례하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all은 가능한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You should study English 이런 말을 하면 너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should를 그냥 어야한으로 제가 해석값을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should가 must하고 같은 게 아니냐, 뭐 must, should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You must study English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 동작의 발생 확률이 90%니까 거의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요. You should study English 이 말은 신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시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너 영어 공부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로 표현을 한 거니까 크게 무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쓰기에는 적절치 못한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는 I should go there. 나 거기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가야는 하는데 신이 시켜서 거기 가야는 하는데 조동사 과거니까 실제로는 거기 못 가는 겁니다. 안 가거나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동사 현재, 조동사 과거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존의 문법에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그냥 염두에 안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동사 현재는 직설법에서 쓰고 조동사 과거는 가정법에서 쓴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 영문법의 명칭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이전 동영상에서 드렸었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유튜브 강사님들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냥 단어만 외우고 해석만 열심히 하면 된다, 문법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문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문법의 예외가 뭔지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법을 몰라도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문법 원칙으로 99%의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99가지의 문법 예외를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한두 개씩 외워가면 된다. 이런 의미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외 몇 개만 그냥 방송 촬영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영문법 사각형의 기본 원칙, 문장명사는 관사, 형용사, 품사명사의 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관사, 형용사, 명사, 복수일 땐 s가 붙는다. 이게 영어 원칙입니다. 근데 안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겉띵은 어떤 것 할 때 것이죠. 그러면 한 개, 하나의 것 이럴 때는 그냥 thing 이러면 되겠죠. 만약에 어떤 것 하면 something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한 재미있는 것 이러면 an interesting thing 이러면 되겠죠. on이 관사, interesting이 형용사, thing이 명사. 이제 문장명사의 원칙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관사로 어나 on 대신에 some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on을 빼고 some을 집어넣으면 some interesting thing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some하고 thing을 분리해서 쓰면 some은 관사고 thing은 품사명사니까 중간에 형용사 interesting이 들어가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some하고 thing이 합쳐져서 something의 한 단어가 되면 그러면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hing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something interesting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이건 문법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장명사의 문법 원칙을 알아야 something interesting 같은 예외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예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시간 비동사와 관련된 예외도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 비동사에 대한 정의는 이전 동영상에서 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주어가 I일 때는 am, 주어가 복수일 때는 are, 주어가 단수일 때는 is, 이렇게 시간 비동사를 쓰고 시간조 동사와 비동사 원형으로 분리해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문, 부정명령문에서 만약에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라, 어리석게 하지 마라 이럴 때 어리석은이 silly죠. 그러면 어리석다는 be silly가 되고요. 근데 어리석게 하지 마라 이러면 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don't be silly, 어리석게 굴지 마라, 이런 명령어가 되겠죠. 이럴 때 비동사는 시간조 동사 to, 비동사 그 사이에 부정부사 not. 그래서 정상적인 동어 공식의 동어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시간 비동사는 언제나 묶어서 쓴다는 것에 예외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don't be silly 할 때 don't be는 예외가 맞습니다. 그런데 don't be silly 같은 비동사가 들어간 명령문을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하는 영어 문장에서 볼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동사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be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존재의 주체가 다르니까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they are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존재 주체가 다르니까 단수일 때는 is, 복수일 때는 are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어 you가 단수일 때도 are를 쓰고 주어 you가 복수일 때도 are를 쓰죠. 그럼 이것도 예외죠. 왜 단수일 땐 is고 복수일 땐 a인데 왜 you가 단수일 때는 is가 아니라 a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you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존재인데 너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전제로 너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you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는 두 명, 즉 나와 너를 전제로 해야 you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수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라고 하는 말에는. 그래서 you는 단수주어든 복수주어든 모두 are를 쓰고요. 과거일 땐 당연히 were를 쓰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문법의 예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1% 영문법, 1% 요약본에 있는 내용들, 그게 정말로 영문법 전부 다고요. 문법의 원칙. 예외들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해석 단위와 육하 원칙까지 설명을 다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각 부분별 예외들의 설명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굉장히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 굉장히 많이 암기하셔야 하고요.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정보화 시대에서 영어로 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영어 공부를 잘해서 토익 점수 잘 먹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그런 건 영어 공부의 목적이 될 수 없고요. 정보화 시대고 살아가려면 정보 습득을 잘해야 하는데 영어로 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챗 GPT만 하더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 입력값이 훨씬 크고
한글 정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정보와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추가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